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을 잡는 저승사자가 떴습니다. 서울 집값이 약 10주간 하락하다가 상승 징후가 발견되고 있으며 경기 인천과 지방은 덜 오른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가 아파트는 매수하면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고, 경기 인천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나 적게 오른 곳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는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2200을 향해 상승할 것이며 오늘도 폭등 중입니다. 과정상 몇 번의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주가가 오르는 시점이므로 달러와 금과 은은 저점 매수하도록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재건축을 빙하기로 만들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재건축 망했다. 일반 아파트도 연쇄 폭락 패닉. 지금 맘모스가 담장을 뚫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마에다가 재건축이라고 딱 붙어놨네요. 자, 돈이 집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재건축 망했다. 자, 왜 망했을까요?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 자,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뭐냐?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얻은 이익이 추진위 구성 시점 그리고 입주 시점 그 사이에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주변 집값이 상승한 것과 또는 여기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초과한 금액 구간별로 10에서 50%를 누진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50%까지 때리고 조금 오르면 1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분담금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부담금 가운데 50%는 국가에, 20%는 해당 광역시 자체, 30%는 해당 기초자체에 어떤 귀속이 됩니다. 추진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강력한 여당 탄생으로 올해 중 법이 확실히 개정될 것이고, 기존의 5개 평가 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더 지원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 매입 경비 및 관리비, 정비 사업 진행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추진 사례 한번 볼까요? 전국에 약 60여 개 현재 진행 중인 곳, 사업장에 약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엄청나죠?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통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준공 시점에 최종 분담금이 확정되면 징수가 진행됩니다.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가 납부가 미뤄진 곳들이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 3,500만 원을 지금 부과하라고 통지가 된 상태고, 한남동 한단연립조합도 1인당 5,543원, 청담동 두산연립조합 1인당 634만원, 부산 첫 대상지 사직 1-6구역 동네 사직 로얄맨션 2, 3차 이것도 부담금이 첫 부과됐고요. 대구시는 총 5곳 재건축 조합에 약 105억 4,700만 원이 부담된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아마 자꾸 뒤로 늦추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대1로 진행하는 곳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재건축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여러분들 왜 뛰는 줄 아세요? 항상 강남 재건축이 얘가 화두인 거예요. 화두. 얘가 올라가면 다른 거 따라 올라가고요. 얘가 떨어지면 결국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을 완전히 두드러 잡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거예요. 왕 중에 왕, 강남 재건축 하락은 대세 하락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분양가 상한제, 조합 부담 증가, 재건축 재개발 하락 확대. 즉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허그에서 계속 이렇게 어떤 선 이상을 못 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쌍포를 맞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세 번째, 부동산 선도주자인 강남권 아파트가 이제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 떨어지면요, 강남 아파트는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얘들이 떨어지면 볼까요? 이제 뭐 한강변 도심권 아예 거기는 안 떨어진다고요. 거기는
비례해서 똑같이 떨어져요.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 지방까지 고가 아파트가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제 많이 오른 대구라든가 부산 이런데 재건축 기대주들이 못 가게 되면요. 이제 이런 짝이 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저가 아파트 하락이 확대됩니다. 이제 점점 이 좋은 거에서 나쁜 거 순으로 지금 하락이 확대된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대세 하락, 빙하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전반적으로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럼 쟁점은 없느냐? 이미 쟁점은 끝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2006년 폭등장에 시행했다가 보세요. 부동산 침체기 2013년, 17년에 유예됐어요. 즉 집값이 하락을 하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2013년 바닥장이 없애가지고 상승장 초기까지는 잠정 유예했다가 2018년 너무 많이 뛰니까 이때부터 다시 1월 달부터 집값이 오르니까 재추진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집값 올라가라고. 재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이 일대인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왜냐? 일반 분양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동일 세대수로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아주 엄청나겠죠. 일반 분양을 안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크겠어요. 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개발 리모델링 초과이익 환수제 가능성. 그러면 왜 재건축만 하고 형평성상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 뉴타운을 하지 않느냐. 그 일리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 다르고 워낙 좀 법 적용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지금 뉴타운 재개발도요, 이거 안심할 거리가 못 돼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고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쌍두마차라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재건축과 형평성 문제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리 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다. 대세 하락장,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2017년에 유예한 것처럼 또 하락하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폐지까지는 아니래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 연기 집값의 부정적. 만약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담이 된다면 이제 연기할 거 아닙니까? 자꾸 뒤로. 그러면 분상 재건축 추진 과정 속도가 조절될 것이면서 지지부진하니까 당연히 조합원 매물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자, 재건축 조합원 매물이 떨어지면 일반 아파트들 추락하고, 그러면 경기도 지방으로 추락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질병 규제 크게 이중고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계속 조정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별 보시면 이거 예전에 자,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많이 뛰었었네요. 이게 지금 회색 이게 0이에요. 0. 회색이 서울입니다. 많이 뛰었죠. 그다음 좀 떨어졌다가 고강도 대책으로 이번에 자, 노무현 정부 때 또 뛰었네요.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그러다가 역시 또 떨어졌네요.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크게 파란색이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그럼 그 뒤 앞으로 1년 동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과 초과이익 환수제 기간.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 아시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요. 추진위 구성 및 승인. 이때부터 가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및 착공, 사업 준공, 입주까지. 즉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주변 시세 빼고 추가 들어간 비용 빼고 해서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누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청산 및 조합 예산. 지금 여러분들 계속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좀 정부가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재초안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좀 찬물일 거예요. 보세요. 어느 지역이 뛰느냐. 서울 소외 지역 7억 미만 아파트들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서울 전체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124는 이제 보합권까지 왔고요. 이대로 가만 방치하게 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소외 지역.
안산, 시흥, 인천, 군포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뛰었던 데 있잖아요. 또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번에는 다른 것들만 뛰고 내 건 안 뛰었어. 막 1000세대가 넘는데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얘 결국 갑니다. 결국 가요. 못 사는 지역이라고 그냥 끝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전철 멀다고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대단지 조건이 되면 집값이 싸다면 실거주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전, 세종, 대구, 청주 이거 집값 고가 아파트들은요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웬만큼 중가 고가는 잡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못 갔거나 덜 갔던 곳들 중심으로 실거주자. 대전, 세종, 대구, 청주, 천안 계속 뛰고 있어요. 자, 경기, 인천 5억 미만 아파트들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광역시 3억 미만 1, 2억짜리들 계속 지금 뛰고 있죠. 2019년 이후에 늦게 상승한 모든 지역들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전국적으로 70%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30%는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요 내용 볼까요? 4개 평가 항목으로 줄였다고 했죠. 주거 기반 시설 설치, 주거 복지 실태, 주거 복지 증진, 정책 추진 기반, 합계가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고요. 비율도 100%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바로 이것대로 이제 제초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 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3천만 원 미만 올랐다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3천에서 5천까지는 10% 곱하기 조합원 수, 그 다음에 5천에서 7천은 20%, 7천에서 9천은 30%, 9천만 원 초과 1억은 40%. 대부분 강남이나 웬만한 곳들 다 1억 초과 아니에요? 다 무조건 50%죠. 엄청납니다. 자, 초과된 금액이 5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부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초안이라고 하죠. 이거는 최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 설립 추진이 승인일이죠. 그리고 종료 시점이 새 아파트 준공일, 즉 입주 시점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죠. 부과 대상 지역의 사업을 미리 공지하고 예정된 금액 신청한 자료 제출, 예정액을 통지, 분양 신청 공고 및 통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사전징수 계절을 시군 구청에 신청 및 개설, 환수금 사정 자료를 준공 후 1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해당되는 환수금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사 청구, 결과를 통지받고 환수금 결정 후 고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요. 대상, 환수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표 단지가 어디냐? 지금 이제 그 통과된 거, 관리처 이제 속도가 빨랐던 곳들 빼고는요, 대부분은 다 걸려요, 이제.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되는 대표 단지는 사업 시에 인가됐던 곳들은 이제 그 이전 것들도 다 해당되고, 강남구 대치동 쌍용 2차, 서초구 반포 현대,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자, 조합 설립 단계,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 5단지, 강남구 쌍용 아파트 1차, 강남 압구정동 한양 7차. 압구정은 다 해당돼요. 자, 강남구 도곡동 개포 한신, 용산구 이천동 한강 맨션, 용산구 이천동 한강 삼익, 용산구 이천동 왕궁 아파트, 영등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여의도도 대부분 상당히 해당됩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 삼익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강남구 대치동 음마,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3, 4, 6차,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 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 우성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우성 4차. 자, 강남 재건축 초긴장, 현실화된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개포 주공 6, 7단지,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개포 주공 5단지, 대치 쌍용 2차. 대략 얘들이 대표 단지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것들 중에서 수도권 재건축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자,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게 171개 전국에, 서울은 42개, 조합 설립 인가 취득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가 182개 전국적으로, 서울도 84개, 관리처분 인가 후 단계 133개, 서울은 49개, 총계 전국 486개, 서울은 155개. 상당히 많죠. 1988년, 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할 수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에만 몇 개인 줄 아세요? 469, 20만 가구입니다. 물론 이게 다 재건축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리모델링 전환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해당돼요. 20만 가구나. 난리 난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정권 단지가 많은 상위 5개구, 송파, 서초, 강남, 영등포, 용산 이 일대가 거의 1만대, 1만대 뭐 해가지고 대략 대충 봐도 4만대가 넘어가잖아요. 약 그 정도 되는데 그 위에도 많겠죠. 갭투자, 풍선효과 대폭 증가. 지금 집값이 스물스물 다시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왜 소형들이 뛰고 있느냐? 이 갭투자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019년에 비해서 갭투자는 엄청 늘어났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왜 이걸 방치하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갭투자 못하게 하라고. 이거 충분히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풍선효과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몸값 오르고 매물 형성했다. 제가 저가 아파트들 계속 작년 1년 전부터 노래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걔들만 뛰고 있네요. 지금 2017년 말 자 6억 원 이하가 57.5%나 있었는데 지금은 30.6%. 왜? 다치값이 뛰어가지고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가 아파트도 잡아야지만 이런 저가 아파트가 뛰지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시켜야죠. 자, 전셋값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 48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사람들도 똑똑하다 보니까 집을 안 사니까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값이 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죠. 집값 잡아가지고, 자, 전세값도 더 못 올라가게 빨리 전월세 상한제 시행해서 안착시켜야죠. 더 세지는 부동산 규제, 8월부터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 지금 보시면 다주택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6월 30일 날 종료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7월 28일 날 종료하고, 비규제 지역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8월부터 진행하고, 전월세 신고제 투입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민간 택지까지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자, 임대주택 사업 신규라도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누진세 때려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주택이 많은 사람들,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 자, 그게 꽂히고 갭 투자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잡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집값이 얼마나 더 피겠어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금 재건축이 이렇게 지금 돈이 막 날아가고 있네요. 자, 집값만 뛰어서 좋기만 하지 기분만 좋지 완료 뒤에 집값 국고 환수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름철만 되면 부동산이 뜨거운 날씨처럼 활활 타올라는데, 이번에는 신규 임대사업자 금지와 저가주택 상승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제 방송은 무주택자를 위로하는 방송이 아니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위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